그걸로 그렇게 계속 슬픔이 있으면 그 에너지는 내 안에서 갇혀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슬퍼할 일들이 생기면서 눈물로 빼낼 일들을 만들어내요. 감사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연습으로 호흡 이완 연습 하면서 몸에게 감사 말하기를 같이 병행하셔도 됩니다. 잠시 한 5분 동안 호흡을 고르시고 몸 안에 에너지를 돌리는 호흡을 하면서 몸에 긴장된 부위가 있으면 이완해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어떤 부위가 긴장이 되고 굳어 있으면 그 부위를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몸에 생명 에너지 배 아래까지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배의 호흡신경이 지금 퇴화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 신경을 다시 의식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비되고 퇴화된 신경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계속 호흡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가슴으로 호흡하다 목으로 호흡하다가 목숨이 딱 끊어집니다. 목에 걸린 숨이 딱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이 깊을수록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고 더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호흡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깊어야만 몸으로 받아들이는 신선한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 안에 정체되어 있는 탁한 에너지를 다 내뱉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새로운 공기, 신선한 우주의 에너지, 근원의 에너지를 들이마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완전히 이완하시고 머릿속의 잡념들, 생각들, 기억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에고의 마음이 정지된 상태에서 뇌파가 알파파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 모드가 됐을 때 마음은 편안하고 이제 서서히 몸은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특히 호흡 이완법을 잠을 자기 전에 하시면 밤새내 편안한 잠을 자면서 모든 세포들이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 연습 중에 접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지 연습이 뭐냐면 땅에 내 몸을 완벽하게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그라운딩이라고 표현하고요. 어얼싱이라고도 합니다. 땅에 완전히 나의 의식과 몸을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구에 살면서 이 지구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지구의 에너지에 접촉해서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또 지구로 나의 에너지와 기운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땅을 밟고 또 모래사장이라든가 잔디밭이라든가 맨 땅에서 하면은 지구에 가득 차 있는 음유온이 발바닥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되면서 몸의 양이온성 에너지를 정화해 줍니다. 감사 연습을 산책을 하면서 맨발로 땅을 걸으면서 하면 최고의 힐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힐링 세미나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있는 곳에서 하게 된다면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 감사 연습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때 땅과 온전히 접지를 하고 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땅의 음유온을 받아들여서 몸 안에 쌓여있는 양유온의 에너지들을 양이온성의 유해한 에너지들을 다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내에서 하실 때는 서서 하실 때는 발바닥이, 앉아서 하실 때는 자신의 엉덩이, 중심의 해운부, 누워서 하실 때는 내 몸의 등부터 발까지 접촉되어 있는 모든 부위가 완전히 지면과 하나가 되는 나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땅으로 내려가는, 지면으로 내려가는, 바닥으로 딱 붙어있는 느낌, 그 느낌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 접지 연습을 하게 되면 상기된 기운들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다시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지구에 정박해 있지 않고 계속 붕 떠 있고 상기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나의 에너지가 교란되기 쉽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에너지가 땅으로 온전히 흘러가지 못해서 내 안에서 정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기운을 땅으로 온전히 흘려보내고 땅에서 올라오는 땅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두 에너지가 잘 교환되고 융합되도록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내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몸을 완전히 이완해야 돼요. 호흡하고 내쉬면서 자신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 이게 완전히
앉아있는 그 지면과 접촉된 부위를 느끼면서 그 부위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내리는 겁니다. 서 있을 때는 발바닥을 의식하면 되고요. 누워 있을 때는 머리부터 등, 허리, 다리까지 지면에 온전히 붙어있는 느낌, 그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무게중심이 바닥에 접촉되어서 바닥과 함께, 지구와 함께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접지 연습이에요. 내가 화가 나고 상기되고 생각이 많고 그럴 때는 내가 지면에 붙어있는 느낌이 안 듭니다.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을 온전히 내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내 엉덩이, 내 등, 발바닥에 붙어있는 그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접지를 자주 하시게 되면 하루 내 화가 안 나요. 하루 내 긍정적이고 균형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접지 연습을 한 달 정도 계속 걸을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접지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화가 안 납니다. 내 기운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균형 맞춰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상기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로 너무 에너지가 떠올라 있고 또 그 에너지가 내려오지 못해서 몸의 곳곳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발바닥을 통해서 완전히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엉덩이,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그 부위에 무게중심을 내리시고 온전히 지구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 마치 오뚜기처럼 배꼽을 중심으로 상체는 온전히 힘이 빠져서 마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정도로 가벼워지지만 하부는 바위처럼 단단한 무게감을 가지고 굳건히 땅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나가고 또 잔디밭에 모래사장, 해변가에서 걸으면서 또 거기에서 서서 이렇게 접지 연습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바닥을 느끼시면서 내가 온전히 지구와 붙어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의식을 발바닥 또는 지면과 붙어있는 등, 엉덩이에 중심을 두시고 그 부위를 잠깐 느끼고 모든 에너지를 아래로 내립니다. 내가 지구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구와 하나로 붙어서 지구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을 잠시 느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람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산처럼 또는 큰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지구에 단단하게 접지된 그런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지금처럼 에너지가 많이 흘러 들어오는 시대에 자신의 몸 안에서 지구로 에너지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몸 안의 에너지들이 전부 정체되고 그 부위가 정체된 에너지 때문에 통증이나 염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에너지 흐름이, 에너지의 회로가 차단되는 거죠. 상체는 온전히 가볍게, 하체는 온전히 땅에 딱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상체는 이완하고 비우시고 하체는 실하게 단단하게 뿌리 잡고 있는 나무처럼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에너지가 지구와 소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구와 연결돼서 지구의 중심까지 나의 몸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위로 들뜬 기운이 내려가지 않으면 감사 상태, 행복한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까지 무게 중심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접지해 보십시오. 접지된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변화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닥에 온전히 붙어있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바닥으로 나의 에너지나 피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십시오. 혈압이 높아졌던 분들은 아래쪽으로 의식을 내리면 높아진 혈압들이 정상이 됩니다. 피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손이나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높았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는 어깨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얕은 호흡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이제 감사 연습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접지 연습이야말로 최고의 수련법이고 앞으로 야외에 나가서 자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다 털어버리는 웃음 연습, 웃음 운동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가 아파요. 배 가죽이 아파 죽겠다.
그게 이제 진짜로 웃는 겁니다. 그렇게 웃고 나면은 어때요? 그 순간에 내가 기분 나빴던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백가죽이 뒤에 붙을 정도로 숨을 내쉬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장 지방이 완전히 타버려야 돼요. 여기 있는 에너지가 다 타버릴 정도로 내가 배에 있는 이 베들레헴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게 축적되고 안 쓴 에너지거든요. BT 기술, 바이오 기술에 의해서 수명 연장하는 알약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때까지 버티려면 웃음으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또 내장에 무슨 운동? 내장 마사지 운동이에요. 진동을 하면서 이 안에 심장을 막 자극하고 폐를 자극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장을 전반적으로 마사지해 준다. 그리고 웃음 근육이 몇 개나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 웃음 근육을 다 자극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최고의 통증을 날려버리고 모든 나의 아픔을 싹 날려버리는 엔돌핀, 엔케팔린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자연 통증 치료제, 이게 나오면서 통증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통증들이 다 가시고 염증 수치들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웃음처럼 강력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약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연습하고 항상 평상시에 운전할 때나 공부할 때나 접지 연습, 이 접지 연습을 하면 항상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연습 주제가 슬픔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찰해보고 우리가 잠시 명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쩔 때 슬픔이 일어날까요? 슬픔이라는 감정,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날 때는 너무 화가 날 때도, 억울할 때도, 너무 슬플 때도 이 눈물은 여러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반적인 상황 말고 슬픔에 관계된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부모님 죽었을 때, 형제 죽었을 때, 또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와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이별할 때입니다. 자식을 유학 보낼 때, 군대 보낼 때 엄마들이 엉엉엉, 왜? 이 떨어짐이잖아요. 자, 죽는 것도 떨어짐이에요. 분리될 때 모든 슬픔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될 때, 사별할 때, 이별할 때, 어떨 때 슬픔이 올까요? 어떤 사람은 근무했던 직장을 떠날 때, 상실했을 때,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또 어떨 때 슬퍼요? 어떤 것과 분리됐을 때, 특히 가깝고 밀접한 관계일수록 더 슬픔이 큽니다. 근데 내가 전혀 관계없어. 그 사람이 떠난데 내가 슬픕니까? 슬픔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그럼 무엇을 잃었을 때 또 슬프냐? 나라를 잃었을 때. 근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엉엉 울고 난리잖아요. 그것도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또 뭔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얘들은 왜 울까요? 태어나서 배고파서 우는 거고,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분리돼서 엄마하고 하나였는데 또 영적으로 근원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의 의식 속에 있었던, 어쨌든 그 의식 속에서 떨어져서 인간이라는 개체 의식으로 분리돼 버렸잖아요. 인간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분리일 때 이런 슬픔이 일어나요. 최초의 슬픔은 언제 일어났냐? 근원과 떨어져서 나올 때. 그래서 모든 영혼에 각인된 가장 깊은 감정은 슬픔이에요.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에요. 영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내일은 영적인 슬픔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고, 슬픔이 너무 과하게 표출됐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비통하다 또는 비탄, 완전히 비탄에 빠졌다고 할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는 것에 뭐 한 10배는 우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또 뭐 나라를 잃었을 때 너무 비통할 때, 이제 그거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면서 에너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계속 비통하고 비탄에 빠져 있다면 그건 또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면서 균형 상태예요. 슬픔을 억지로 표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참잖아요. 슬픔이 완전히 내가 표현하지 않고 억압해가지고 표현을 안 해버려요. 근데 내 안에서는 슬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감정을 뭐라 할까? 슬픔이, 저 사람은 슬픔이 있어 보여, 얼굴에. 슬픔이 있어 보이는데 표현을 안 해. 안 울어버렸어.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요? 심각해집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야. 슬픔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 상실감을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심각한 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중하고 심각하고 하는 사람들 봤을 때 이 슬픔이 표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슬픔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초 감정이면서 기본적인 인간적인 감정이면서 이건 또 영적인
우리가 몸을 잃고 죽어버려도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어요. 그 엄청난 영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혼의 여정이. 그 슬픔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슬플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슬픔이 올라오지 할 때 그거는 영적인 카르마에 의해서 올라오는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슬픔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사람, 그런 상실감을 느껴본 사람은 뭔가와 이별되고 떠나가고 홀로 고독이 있다, 이런 감각이 굉장히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톡 건드리기만 하면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건들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건들면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면 떠올려서 완전히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나들 감사합니다. 또 너무 슬픔을 많이 표현했다면 너무 그때 과하게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슬픔을 많이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눌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떠나가서 그때 너무 슬퍼했던 그 기억을 감사로 정합니다 하고, 그때의 슬픔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제 그거를 생각해도 전혀 슬프지도 않고 그런 기억만 있지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지, 그렇게 속이 후련해지고 그런 슬픔이 전혀 이제 남아있지 않도록 다 슬픔을 울어도 좋고요, 말로 표현해도 좋고, 그래서 슬픔을 다 표현하고 떠나보냅니다. 내 안에서 남아있는 슬픔들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이제 떠나가도 좋아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제 슬픔을 다 보내줘야 돼요. 내 몸 안에서 더 이상 그분들이 살아있으면 하면서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계속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그렇게 계속 슬픔이 있으면 그 에너지는 내 안에서 갇혀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슬퍼할 일들이 생기면서 눈물로 빼낼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누군가와 또 이별하면서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슬픔, 그런 존재가 있는 것, 내가 분리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아직도 슬퍼하는 것들이 남아있는가. 감사합니다. 슬픔, 이 슬픔이 남아있어서 내가 알아차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슬픔을 내가 온전히 떠나보냅니다. 분리되고 이별하면서 사별의 아픔을, 이별의 아픔을 겪었던 슬픔들, 또 애완견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또 특별한 동물을 키우면서 남아있었던 감정들, 그 애완동물을 떠나보내면서 느꼈던 이별의 아픔, 슬픔들을 자식을 분가시키면서 결혼시키면서 떠나보낼 때 남아있던 슬픔들, 또 뜻하지 않는 사고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어서 느꼈던 슬픔, 특히 그러한 슬픔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 그런 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떠올리시고 감사하시고, 그러한 뜻하지 않는 슬픔을 겪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하지 않는 이별로, 너무나 충격적인 이별로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나를 감사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느꼈던 이 슬픔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직도 가지고 자기 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슬픔, 그 아픔을 가슴의 응어리로 남겨진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슬픔을 이제 서서히 풀어놔주시고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떠나갈 수 있도록 인사해 주십시오. 이제 떠나가도 돼. 내 안에서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놔주겠어. 안녕, 잘 가. 빠이빠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감정들, 그런 기억들을 이제 놔줄 시간입니다. 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고 내 몸 안에서, 내 기억에서 온전히 빠져나가 근원의 우주로 들어가도록 놔주십시오.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놔주십시오. 과거의 모든 존재들은 그 나름대로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조상들은 다 그 나름대로 여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에 축복을 해주시고 감사하며 떠나보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내 안에서 그 존재들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가슴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지도록 이 텅 빈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인연이 앞으로 이제 또 다가올 것입니다. 수많은 나와 함께했던 직장의 동료들, 또 사업적인 파트너들, 그들을 놔줘야 하고 떠나보냈던 슬픔들이 있으면 떠나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맥들, 새로운 기회가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빈 공간에 이제 새로운 체험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연결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슈 또 어떤 대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랑하는 나의 근원이요 생명의 빛으로 나의 이러이러한 슬픔을 완전히 정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